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매월 말과 월 초에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하게 되죠. 이런 경제 지표를 보고 우리가 현재의 경기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게 됩니다. 경기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업활동, 국내 총생산, 수출입, 기업 및 소비자 심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9월 산업생산이 발표가 됐었죠. 8월, 9월 우리나라 전체 산업생산이 감소했었습니다. 9월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증가했으나 건설업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소비는 내구재는 증가했죠. 통신기기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비내구재 중심으로 전체 소비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들이 설비 투자는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만 건설 투자는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경기를 예측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추이로 그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동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지표를 보면 아주 지지부진하지만 서비스업 중심으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보다는 내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다, 이런 의미인데요. 서비스업 생산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나 제조업 생산은 변동폭이 비교적 큽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에는 수출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면 제조업 생산은 크게 늘었다가 수출이 안 되면 제조업 생산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어떻든 아주 지지부진하지만 서비스업, 제조업 다 같이 생산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힘든데요. 그림의 빨간 선이 재고일 지수입니다. 재고일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고에 비해서 출하를 상대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걸 나타낸 지표인데요. 재고가 분자, 출하가 분모에 들어갑니다. 이 빨간 선, 재고일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출하보다는 재고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기업들이 생산을 해놨는데 물건이 그만큼 안 팔리니까 물건 팔린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상대적으로 더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보면 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건이 상대적으로 더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재고일 지수가 감소해야지, 즉 재고가 감소해야지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는데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기가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청에서 경기를 판단할 때 동행지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가 어떤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지표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거의 정체 상태, 지난달에는 약간 하락했죠. 이걸 보면 현재의 경기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경기에 몇 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반등했거든요. 이걸 보면 앞으로 6, 7개월 후에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선행지수 구성 요소를 보니까 모든 구성 요소들이 좋아진 게 아니라 건설 수주액,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하락, 이런 몇 개의 지표에 따라 가지고 선행지수가 증가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들어가는 장단기 금리차, 주가가 최근에 하락한 걸 보니까 아마도 다음 달에는 선행지수 증가세가 다시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됐죠. 10월 수출입 동향 보면 우선 수출이 약 518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규모로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만 전년 동월비로는 2.5%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수입은 원자재,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전년 동월보다 3% 정도 줄어들었죠. 무역 수지는 750억 달러 흑자 났고요. 33개월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최근에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수출이 잘 됐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등 이쪽이 상대적으로 수출이 잘 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수출이 계속 잘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수출은 아시아 쪽으로 거의 60%가 갑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선진국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됐는데 아시아 경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OECD에서 뭐 아시아 G7 선진국들이죠. 이 선행지수를 나눠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보면은 선진국 경기 선행지수는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아시아 선행지수는 상당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2, 3%인데 아주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최근 동향을 보면은 그나마 좋았던 선진국 선행지수도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는 좋습니다만은 유럽, 일본 경제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볼 때 수출 증가세가 아주 미미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더 큰 문제는 엔화 약세죠. 지난 주말에 엔이 112엔 달러당 110엔까지 갔지 않습니까? 엔화가 이렇게 약세로 가는 것은 일본이 돈을 많이 풀기 때문인데요. 일본이 연간 번원 통화를 그 이전까지는 60 내지 70조 엔을 풀기로 했는데 지난 주말에 80조 엔으로 늘려버렸어요. 일본이 돈을 많이 풀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110엔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엔 약세는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되기 때문에 미국은 돈을 과거보다 덜 풀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번원 통화가 미국의 번원 통화보다 더 늘어나면서 엔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에는 엔 달러 환율이 120엔까지 갔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엔 달러 환율은 사실 우리 수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올해 온 100엔 환율이 990원이 약간 넘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 950원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약 4% 감소한다는 것이죠. 현재 95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900원까지 떨어지면 수출이 8.8%까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세계 경제가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엔화마저 이렇게 약세로 가고 엔화에 비해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되면은 우리 수출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상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2% 정도 되는데요. 수출이 안 되면 우리 경제가 뭐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높은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소비 심리, 투자 심리도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에서 매월 소비자들 대상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100 이상이었을 때는 과거 평균보다 좋다는 거고 100 이하일 때는 평균보다 나쁘다는 건데요. 아직 100 이상이기 때문에 과거 평균보다 좋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감소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소비자 심리 지수는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하나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가가 오르면 기분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주가가 오르면 경기가 회복됐느냐 이런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앞으로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소비 심리보다 기업 심리는 더 나쁩니다. 한국은행이 약 2,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냐 나빠질 것 같냐 이런 질문에서 설문을 작성하는데요. 100 이상이었을 때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하는 기업이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심리 보면은 제조, 비제조 같이 70 안팎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보는 경기는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경련에서도 우리나라 6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BSI 심리지수를 작성합니다. 이것도 최근에 100 주변에서 약간 넘었다 주로 밑에 있습니다. 대기업마저 경기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럼 기업하고 가계 심리를 합쳐가지고 또 한국은행에서 경제 심리 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는데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 심리, 기업 투자 심리 위축되다 보니까 이것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청 산업활동 실제 지표로 보거나 수출입 동향으로 보거나 기업이나 가계 소비 심리로 보더라도 이게 경기가 지금은 현재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정말 좋아질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내년에 경제가 4% 성장한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근데 최근 나오는 지표들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앞서 선행지수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는 국채 수익률 3년짜리하고 CD 91일물 차이인데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에 2, 3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라갔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앞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장단기 금리차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약 2분기 정도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선이 장단기 금리차고 그 다음에 파란 선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인데요. 장단기 금리차가 먼저 축소됐고 최근에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주요 전망기관 예측치를 보면은 한국은행 등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이 미리서 예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서 주가도 반응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참 부진합니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답답하실 텐데요. 올해 들어서 인도 주가가 거의 32% 올랐고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 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던 중국 주가마저 14% 올랐는데요. 물론 코스닥은 한 12% 올랐습니다만 코스피는 2.3%나 올해 들어 지난 주말까지 하락한 겁니다. 하락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되는데 그중 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경기가 좋지 않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지표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저종 양상을 보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참조해서 경기를 판단해보고 전망해봤습니다만 현재 산업생산 상당히 부진합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재고가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생산은 당분간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출입니다. 수출이 규모로는 역시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가고 있습니다만은 증가율은 한 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년 수출이 더 문제인데요. 우리 수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죠. 근데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 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소비 및 기업 심리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선행지수가 최근 개선된 거로 봐가지고 앞으로 6, 7개월 후에 약간의 경제지표가 좋아질 수는 있으나 일시적인 회복에 그치고 내년에는 수출 부진,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장률이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3.9%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최근에 금리가 계속 하향 안정세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금리 하락이 내년 경제를 미리서 예고해주고 있고요. 부진한 주가도 아마 내년 경제를 미리서 예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보다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